이쁘고 잘나고 똘똘할수록 가스라이팅의 가해자가 될 수 있는 확률이 많냐? 많아요. 안녕하세요, 닥터 전미경입니다. 제가 오늘은 가스라이팅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려고 해요. 요새 여기저기서 막 가스라이팅 막 이런 말들을 많이 하는데, 왜 우리는 가스라이팅에 당하고 살며 가스라이팅에서 헤어나지 못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드릴게요. 먼저 가스라이팅이 어렵고 심오한 단어라고 생각들을 하실 것 같아요. 그렇진 않아요. 가스라이팅은 내 말이 옳고 너는 글러, 그러니까 내 말을 따라 하는 거예요. 쉽죠? 가스라이팅이 무조건 나쁘냐? 꼭 그렇진 않아요. 가스라이팅을 적재적소에 잘 사용을 하면은 굉장히 세련된 인간관계를 좀 만들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드릴게요. 친구가 남자친구랑 헤어졌단 말이에요. 남자친구 헤어진 게 자기의 넙대에 대한 얼굴형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번에 턱 돌려깎기 수술을 하겠다고 해요. 턱 돌려깎기 안 해도 내 친구가 충분히 예쁘거든요. 위로해줄 겸 술을 마시면서 친구한테 최선을 다해서 가스라이팅을 해줍니다. 야, 너 진짜 이뻐. 너 턱 돌려깎기 안 해도 돼. 너 성격 진짜 짱이거든? 그 너 떠난 남자가 너 떠난 거를 후회하게 될 거야. 나만큼 너 잘 아는 애가 어딨냐. 내 말을 믿어. 너 진짜 매력적이야. 이러면서 우리는 내 친구한테 가스라이팅을 해줘요. 또 다른 예를 좀 들어드릴게요. 신입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날은 우리가 회식을 해요. 근데 이 신입이 술이 약해. 술을 먹다 보니 꼬장을 피웠어요. 그 대리인 내가 안 될 것 같아. 신입의 목덜미를 잡아서 밖으로 끌고 나왔죠. 다음날 아침에 신입이 일어나면 이불킥을 하겠죠. 전 대리님, 어제 제가 죄송했습니다. 어제 나 술 많이 마셔서 아무것도 기억 안 나는데 무슨 일 있었어? 점심때 해장국이나 먹으러 가자. 이러면서 무마하고 넘어가는 거죠. 이것도 가스라이팅의 일종이에요. 그래서 가스라이팅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특히나 연인과의 가스라이팅은 굉장히 중요해요. 자, 우리가 연인한테 어떤 느낌을 받아요? 당신은 사랑받을 사람이다. 당신은 가치 있는 사람이다. 이러한 긍정적인 가스라이팅을 연인한테서 받는단 말이에요. 물론 연인 사이에서 부정적인 뉘앙스로 가스라이팅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너가 못났다, 너가 잘못됐다, 내 말이 옳다, 내 말을 따라. 사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가스라이팅은 이런 나쁜 가스라이팅을 얘기를 해요. 우리가 연애를 할 때 내가 당하고 있는 게 좋은 가스라이팅이냐 나쁜 가스라이팅이냐 구별하는 건 딱 하나예요. 연애가 즐겁고 행복한 사람들은 좋은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뭔가 연애가 행복하지 않아, 즐겁지 않아, 이럴 경우에는 나쁜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가스라이팅의 가해자는 어떤 사람이냐? 첫 번째, 내 말만 옳다고 여기는 꼰대죠. 꼰대가 나이 많은 사람만 지칭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나이 어린 젊은 친구들 중에 이 꼰대 굉장히 많아요. 내 말만 옳고 남의 말은 들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 많습니다. 두 번째가 세상이 나를 중심으로 돌아간다고 여기는 이기주의자들이죠.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다 싫어해요. 문제가 연인 사이에서는 이런 꼰대랑 이기주의자가 교묘하게 위장이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내 연인이 꼰대와 이기주의자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해요. 그래서 가스라이팅의 피해자가 우린 누구나 될 수 있고 쉽게 되기도 해요. 연인들 사이에 좋은 가스라이팅, 나쁜 가스라이팅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단 말이에요. 나쁜 가스라이팅의 시작을 한번 좀 살펴볼게요. 그러니까 두 연인이 있어요. 여자가 가해자가 되는 경우에요. 너가 다른 여자랑 얘기하는 게 신경이 쓰이네. 귀엽죠. 질투는 꼭 필요합니다. 연애할 때. 그쵸? 남자친구가 내가 조심할게 얘기를 하죠. 근데 이게 단계가 점점 세져요. 남자친구가 여자가 끼어있는 그 어떤 모임에 가는 거를 싫어해요. 좀 그러네 라고 하다가 가지 않았으면 좋겠어, 가지 마, 이렇게 될 수도 있죠. 다음에는 남자 쪽에서 가해자가 되는 경우를 살펴볼게요. 네가 짧은 치마를 입고 다니니까 내가 신경이 쓰이네. 나를 너무 사랑해서 내 예쁜 다리를 다른 남자들이 보는 거를 싫어하나 보다. 여기까지는 그냥 애교로 받아들이고 우리는 거기에 말을 잘 따릅니다. 그런데 이제는 치마뿐만 아니고 머리 모양, 말한 어투, 그리고 여자친구가 어울리는 사람들의 모임이 어떤 사람들인가, 이것까지 다 꼬투리를 잡으면서 여자친구의 행동을 하나하나 지적을 해요. 걔 만나지 마, 이리 하지 마, 이렇게 가스라이팅이 시작이 돼요. 사실 여기 1단계에서는 우리가 좀 긴가민가 해요. 그리고 이거 질투와 애교로 받아들이면서 그냥 그럴 수 있지라고 하면서 상대방의 가스라이팅을 갖다가 어느 정도 용인을 합니다. 두 번째 단계에 가면은요,
그 여자 쪽이 가해자일 경우에는 검열을 하기 시작하죠. 심한 경우는 핸드폰에 있는 그 연락처 중에 여자 누구야 다 지워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죠. 그리고 오늘 누구누구랑 만났으며 누구누구랑 무슨 대화를 했어? 라고 쓰고 일거수일투족을 얘기하기 시작을 해요. 연락이라도 안 되면은 막 전화통을 수십 통을 하면서 도대체 어디 있는 거냐, 왜 연락이 안 되냐라고 본격적인 집착의 단계에 들어가게 됩니다. 남자도 마찬가지예요. 남자 쪽에서 가스라이팅 하게 되면 이제는 여자는 인형이 되어가죠. 남자가 조신한 여자를 원해. 나는 이런 여자가 싫어. 뭔가 요구사항이 있으면은 여자는 거기에 따라야 돼요. 저 환자분 중에 하나는 9시 넘어서 간 회식에 갔다가 그 남편이 막 뭐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여자가 9시 넘어서 집에 들어올 수 있느냐. 그런데 우리 직장생활 해보면은 진정한 회식의 시작은 9시부터잖아. 그쵸? 9시 되면 2차를 가서 호프집을 가야 되고 거기에 친목도모가 이루어지고 회사에서 조직생활에 꼭 필요한 것도 술 마시면서 살살 풀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회식 자리라는 거는 직장생활의 연장이라는 거 우리는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직장을 다니지 말라는 거죠. 두 번째는 부부지간에 뭔가 일이 있을 경우 내 생각은 이래 라고 하는 말을 하니까 그 남자 쪽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넌 왜 이렇게 꼬박꼬박 말대꾸를 하니? 여자의 의견 네 꼬로 그냥 말대꾸예요. 이런 단계에 가게 되죠. 자, 여기서 정상적인 사람이면은 이게 뭔가 이건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쵸? 그래서 자아가 튼튼한 사람들은 이 단계에서 이 관계를 깨요. 이 단계에서 끊어지지 않으면 마지막엔 어떻게 되느냐. 피해자들은 내가 없어져요. 일단은 인간관계가 다 끊어져 버려요. 그럼 어떤 경우에는 내가 하고 있던 그 어떤 소중한 것도 포기하게 되면서 내가 추구하던 그 목적성도 잃게 돼요. 그리고 내가 사는 나 그대로의 모습이 아니고 그 가해자가 원하는 그 어떤 모습 있잖아요. 뭐 여자다워야 돼, 조신해야 돼, 딱딱하게 행동해야 돼, 그 내 말 딱딱 잘 들어야 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럴 경우에는 너와 나의 동등한 사람 관계가 아니에요. 실제로 가해자들은 피해자들을 동등한 인간이라 생각하지 않고 나한테 속해 있는 어떤 물건, 소유물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때로는 이 가스라이팅 3단계에서 피해자가 아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뭔가 행복하지 않은 연애나 결혼 생활을 하고 있고 연인이나 남편은 나쁜 사람이다 아는데 이 생활에 길들여지면은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 피해자들이 예전에 이런 사람 아니었거든요. 반짝반짝 빛나는 작은 별 같은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뭐 힘이 없어요. 내가 갖고 있는 나만의 그 자아의 파워가 다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나 혼자 세상을 헤쳐나갈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없게 돼요. 이럴 경우에 그 가해자들이 많이 쓰는 말이 있어요. 그 말이 콱 주문처럼 박혀갖고 나를 빠져나올 수 없게 해요. 어떤 말들? 다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이야. 너 좀 예민한 거 아니야? 너만 잘하면 우리 관계는 아무 문제가 없어. 이런 말을 하면서 피해자들을 갖다가 옴착달싹 못하게 돼요. 또 하나가 이 남자와의 관계뿐만 아니고 내 삶 전반에 있어서 이 남자를 떠나서 이 여자를 떠나서 과연 나의 삶은 정말 나을까? 라고 이제 의심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마땅한 대안이 없다라고 생각하면은 인간은 지금의 삶을 갖다가 꾸려나가게 되죠. 그리고 명분이 있는 경우도 있어요. 아기가 있을 경우에는 그래도 아이한테는 아빠가 필요해. 이런 명분을 스스로한테 주입하면서 이혼을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때론 주변 사람들이 애들 아빠고 뭐 돈 갖다 주고 못되지 않았으니까 그냥 살아 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가스라이팅의 가해자들이 제3자들한테는 그렇게 뭐 못되지 않았거든요. 멀쩡하기 때문에 제3자들은 정확하게 잘 몰라요. 이러면서 가스라이팅의 3단계까지 되게 되면은 피해자들은 거기서 빠져나올 생각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꼭 가해자 탓만 하는 건 옳지 않아요. 왜냐면 가스라이팅은 많은 것이 섞여갖고 복잡한 메커니즘에 의해서 일어나거든요. 이 메커니즘을 갖다가 제가 한 개씩 좀 짚어드릴게요. 첫 번째는 못된 가해자가 있어요. 이거 아까 잠깐 말씀드렸죠? 꼰대 플러스 이기주의자. 두 번째는 피해자가 있어요. 이 가스라이팅의 피해자는 자존감이 많이 떨어져 있어요. 이게 뭐가 닭이 먼저고 달걀이 먼저인지 모르겠어요. 뭐 가스라이팅을 당해서 자존감이 떨어졌을 수도 있는데요. 가장 많은 경우는 자존감이 원래 좀 떨어진 피해자가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가스라이팅을 당하면서 자존감이 점점 더 떨어져요. 세 번째, 가해자와 피해자가 친밀한 관계에 있을 때 일어나요. 연인, 부부, 부모, 직장 상사.
친밀하죠. 공간적으로도 친밀하고 감정적으로 친밀해요. 이런 사이에서 일어나는 게 가스라이팅이지, 뭐 어느 정도 일정 거리가 유지가 되면서 서로 간에 적당히 예의를 지킬 수 있는 사이에서는 가스라이팅이 그렇게 쉽게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면 이 가스라이팅 가해자들은 도대체 왜 가스라이팅을 하냐? 이 사람들은 통제를 원해요. 피해자를 자기 입맛에 맞게 컨트롤하길 원해요. 사람이 통제를 원한다는 얘기는 불안을 느낄 때인 거거든요. 가해자는 통제가 안 되게 되면은 불안해하는 이러한 자아도 갖고 있다라는 반증이 되기도 해요. 근데 통제를 하는데 교묘하게 통제를 하기 위해서 명분을 사용해요. 이 명분은요, 여러 가지 쓸 수 있는 걸 다 사용해요. 피해자가 가해자를 너무 사랑해요. 뭐든지 해주고 싶어요. 아, 이걸 알뜰하게 이용해야죠. 우리는 가족이니까 이 정도는 다 해줘야 된다 라고 하면서 죄책감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고요. 돈이나 권력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어요. 권력일 경우에 직장에서 일어나는 가스라이팅일 경우가 많겠죠. 돈을 이용하는 경우는 부모가 자식한테 하는 경우가 많아요. 재력이 있는 부모들이 그 돈을 갖다가 이용해갖고 자식의 삶을 컨트롤하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본 케이스는 딩크로 사는 아들 부부한테 애 하나씩 나면은 일단 현찰로 1억씩 주마, 애를 제발 좀 낳아라 라고 얘기를 하면서 나름의 가스라이팅을 하는 부모를 본 적이 있습니다. 6번입니다. 가스라이팅을 하기 위해서는 두 사람의 관계가 수직으로 형성이 돼야 돼요. 권력을 가진 자와 권력에 휘둘리는 자, 명령을 내리는 자와 명령을 따르는 자, 갑과 을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실은 내가 올라가는 게 가장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바람직한데 가해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어떻게 해요? 자기를 값어치에 두기 위해서 피해자를 을로 끌어당기는 행동을 하게 돼요. 그리고 이 가스라이팅의 이 관계를 갖다가 공고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행위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 가해자들이 피해자들의 주변에 팔다리를 끊어버려요. 왜냐면 팔다리를 끊어야지만 객관성을 잊어버리거든요. 친한 친구 자꾸 얘기해요. 야, 네 남친 이상해. 야, 네 여친 정상이 아니야. 뭐 이런 얘기를 자꾸 하게 되기 때문에 이러한 피해자의 객관성을 없애기 위해서 주변 사람들의 인맥을 끊어버리게 돼요. 아니, 이 프레임이 왜 안 깨지냐? 당하는 사람은 힘들고 괴롭고 안 행복한데 왜 안 깨지냐? 그런데요, 가스라이팅 가해자들이 맨날 채찍만 휘둘리지 않아요. 가끔은 당근을 줍니다. 이 당근은 상당히 달콤합니다. 여자친구 행동을 과하게 통제를 하지만 가끔 한 번씩 해주는 이벤트가 끝내줘. 가스라이팅의 가해자들이 그리고 매력 있는 경우가 많아요. 좀 이쁘고 잘나고 똘똘할수록 가스라이팅의 가해자가 될 수 있는 확률이 많아요. 내가 마음 먹고자 하면은 나를 따르는 이성도 많이 있을 수 있고, 내가 좀 이쁘고 똘똘하고 잘났기 때문에 나는 뭐 이렇게 약간 갑의 위치에 가 있잖아요. 이성관계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그 가해자들이 뭐 이렇게 찐따 같고 바보 같고 능력 없고 그러지 않아요. 자기 자체 갖고 있는 매력도 있고 가끔씩 그 피해자한테 당근을 던져주기 때문에 이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왜 내가 가스라이팅의 피해자가 되었나 라고 한번 우리가 성찰을 한번 해볼게요. 이거를 알아야지만 우리는 가스라이팅의 늪에서 헤어나올 수가 있단 말이에요. 첫 번째, 내가 나의 연인을 굉장히 이상화를 해요. 세상에 다시 없을 잘나고 똘똘한 사람. 두 번째는 감정적으로 내가 을의 위치에 있어요. 이상화를 해놨는데 이 사람이 너무 좋아. 감정적 을은 좀 갑의 뜻에 따라 따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쵸? 세 번째는 이 관계를 유지하고 싶어요. 네, 다 연결된 얘기긴 해요. 이 관계를 절대 깨고 싶지 않아. 그럼 나는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자발적으로 가스라이팅의 수레바퀴에 발을 들게 돼요. 1번, 2번, 3번은 사실은 우리가 연인을 만나면서 다 느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주준 씨가 저 사귀자가 들면은 주준 씨는 정말 이만큼 위치 있죠. 그리고 저는 주준 씨를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주준 씨가 원하는 걸 다 해줄 마음의 자세가 되어 있죠. 이거는 당연해요. 그런데 마지막 네 번째요. 내가 자존감이 낮을 경우에요. 그 어떤 경우에도 인간은 나의 가치를 훼손을 시키는 인간관계를 맺으면 안 되거든요. 이거는 삶에서 철칙이에요. 나의 삶의 행복을 위해서요. 그런데 가스라이팅 가해자들은 그 피해자의 삶을 훼손시키고 그 사람의 자아를 파괴시키고 그 사람을 쪼그랗게 만들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원래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내가 그런 자존감을 훼손시키는 과정이 있다는 걸 깨닫지 못해요. 근데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은 금방 깨달아요. 저 사람은 정말 매력적이고 좋은데 이 사람과 인생을 함께 하다가는 내 인생이 안 좋게 흘러가겠구나 라고 느끼는 순간 눈물을 머금고 날카로운 칼로 확 관계를
끊어버릴 수 있는 사람인데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 이게 안 돼요. 결론입니다. 자, 이 영상을 듣고 가스라이팅에서 누군가는 빠져나왔어요. 그런데 가스라이팅에서 빠져나오면서 당신이 한 한 가지 실수가 있어요. 그 나쁜 남자랑 헤어졌기 때문에 이제 내 인생은 좋은 남자 만나면 된다. 오로지 가스라이팅은 내가 운이 없어서 나쁜 남자를 만난 탓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는 당신이 가스라이팅의 진정한 모습을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가스라이팅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페어가 돼서 짝이 돼서 이루는 거라고. 만약에 내가 그런 생각으로 이 가스라이팅의 관계를 끝냈다면은 나는 또다시 나쁜 남자를 만날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가스라이팅의 늪에 또 빠질 거예요. 가스라이팅을 당한다는 얘기는 내 삶의 컨트롤의 키를 갖다가 가해자한테 자발적으로 갖다 바치는 행위거든요. 그래서 가스라이팅에서 빠져나가기 위해서는 이 키를 갖다가 회수를 해야 돼요. 회수를 했고 내 삶은 내가 컨트롤하겠다고 살겠다는 이 결심이 섰을 때, 그리고 이 가스라이팅을 당한 내가 내 삶의 키를 갖다가 너무나 쉽게 가해자한테 줘버렸구나라는 깨달음이 있을 때, 그럴 때 우리는 진정코 가스라이팅에서 빠져나와서 내 삶의 주인으로 살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오늘은 가스라이팅에 대해서 풀어드렸단 말이에요. 내가 가스라이팅에 일조를 해야 되는지를 깨닫고 빠져나오면서 다시는 이런 실수를 하지 않아야지만 나는 나의 삶의 통제권을 갖고 내 삶의 주인으로 살 수 있다 라고 말씀드렸죠. 네, 제가 그 가스라이팅에 대해서 이 책에서도 풀어놨어요. 당신의 사랑은 당신을 닮았다입니다. 네, 연인 관계에 대한 여러 의문점에 대해서 좀 풀어드렸고요. 그리고 가스라이팅에 대한 거는 그 채널에 커뮤니티 가시면은 링크를 좀 걸어놨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거기 가셔서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을 보시는 모든 구독자님들의 행복한 연애를 응원합니다. 이상 닥전TV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